민법 제9 다시 1강입니다. 제9장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변제의 제공, 변제의 충당, 변제자 대위권, 상계와 같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면서 출제 빈도는 높으니까 가성비 좋은 파트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제9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서설, 1의 채권은 영구히 존재할 수는 없죠.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타 여러 사유로 채권은 결국 소멸합니다. 채권 양도하고는 구별하셔야 하는데, 채권 양도에서 양도인을 기준으로 하면 채권이 소멸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소멸이 아니라 채권자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죠. 채권 소멸은 종국적으로 채권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채권 소멸의 사유, 민법 채권편의 제1장 제6절 채권의 소멸에서는 목적 달성에 의한 채권 소멸의 사유로 변제, 대물변제, 상계, 공탁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채권 소멸 사유로 경계, 면제, 혼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죠. 민법 채권편 말고 다른 데서 규정한 소멸 사유로는 채권관계의 취소나 해제, 해제 조건의 성취나 종기의 도래, 이행불능, 멸실, 시효 완성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9장 채권편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 각각 해당하는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합니다. 3. 채권 소멸의 효과. 대응 채무의 소멸. 항상 채권과 채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그 뒤에 붙어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동시에 소멸합니다. 또한 채권에 부수하는 권리인 담보권, 보증채권,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이것은 채권과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죠. 채권관계의 존속, 개개의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채권관계는 존속을 합니다. 이거 금방 이해를 못 하시던데, 가령 부동산 매매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대금 채권 또는 대금 채무는 소멸합니다만 소유권 이전 채무나 담보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채권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채권 관계는 매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어야 비로소 소멸합니다. 채권 관계가 큰 울타리이고 그 안에 수많은 채권, 채무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증서의 반환, 채권은 지명채권과 증권적 채권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권리를 행사할 때 증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지명채권은 증권적 채권과 달리 권리 행사에 채권 증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도 지명채권에서 임의로 채권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증권적 채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는 이 증서를 채무자에게 반환을 해야 합니다. 상대적 소멸, 채권의 소멸은 상대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채권 양도는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소멸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상대적 소멸이라고 해요. 또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했다면 채권자의 채권은 만족을 얻었으니까 소멸합니다. 그렇지만 변제자인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과 담보권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채권자가 변경되는 채권 양도와 다를 것이 없어요. 제2절 변제, 로마자 1 변제의 의. 변제는 채권의 소멸원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채권의 목적이 뭐예요? 급부를 실현하는 것이죠.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부가 실현되어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를 했다는 말은 채무를 이행했다, 급부를 제공했다, 급부행위를 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변제, 채무이행, 급부행위는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채무자가 단독으로 급부를 완료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부작위 채무나 의사표시 채무와 같은 것은 급부행위가 곧바로 변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는 급부행위가 곧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급부행위를 했지만, 다시 말해서 급부를 제공했지만 채권자가 협력을 하지 않아 변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채권자 지체 또는 수령 지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임의이행,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만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변제라고 하지는 않아요. 변제는 항상 임의이행만을 말합니다. 로마자 2 변제의 당사자. 1. 변제자, 그러니까 채무자의 변제.
일반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변제자이죠. 이때 채무자라고 하면 채무자 본인을 포함해서 채무자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재산관리인을 모두 포함해서 말합니다. 제3자의 변제.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자기 채무도 아닌데 변제를 할까 하시겠지만 다 이유가 있죠. 제3자의 변제는 제3자의 자기 명의로 하는 타인 채무에 대한 변제를 말하는데요. 이때 제3자는 채무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제3자 변제에는 대물 변제와 공탁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변제의 방법이 뭐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제3자 변제는 채무자의 부탁으로 하는 변제와 부탁이 없는 변제로 나눕니다. 앞의 것은 위임에 관한 규정이, 뒤의 것은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죠. 제3자 변제의 제한. 모든 채무를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제3자 변제는 제한이 됩니다. 또한 이해관계 없는 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는 것도 제한이 되죠. 성질상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가령 채무자의 일신전속적 채무, 그러니까 음악 연주를 해주기로 한 채무는 다른 제3자가 대신해서 변제할 수 없는 성질이죠. 이런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죠.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당사자,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제3자의 변제는 허용되지 않아요.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여기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는 것은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법률상 이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해관계가 있다면 채무자가 반대를 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죠. 자신도 법률상 변제할 이익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면 채무자가 거부하는 한 변제할 수 없어요. 앞에서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란 채권자, 채무자가 사전에 합의한 것을 말하고 여기서는 채무자가 사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니까 좀 다르죠? 효과. 변제를 하면 채권자의 채권,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만약에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은 물론이고 그것에 부수하는 담보권도 제3자에게 그대로 이전이 됩니다. 나중에 변제자 대위에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채무자의 부탁에 의한 것은 위임, 부탁 없이 변제하는 것은 사무관리라고 했는데 제3자는 위임에 의한 경우는 위임 사무 처리 비용, 사무관리에 의한 경우는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변제 제공을 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채권자 지체는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제3자가 변제 제공을 해도 똑같이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변제 수령자가 권한 있는 자에 대한 변제. 채권자 원칙, 변제 수령자는 채권자와 채권자로부터 변제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법률로 수령권한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외.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수령금지가 되므로 채권자는 변제 수령권이 없어요. 대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권자가 변제 수령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이 입질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질권의 목적물이 되었다면 이때는 질권자가 당연히 변제 수령권자입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이때는 파산 관제인만이 변제 수령권이 있어요. 채권자가 제한 능력자라면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변제 수령 능력도 없겠죠. 이때는 법정 대리인이 변제 수령할 수 있어요. 표현 수령권자. 표현 대리만 뚜렷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표현이라는 말은 곳곳에 등장합니다. 표현 지배인, 표현 대표이사, 심지어 표현 수령권자까지 나왔는데요.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표현 수령권자라고 해서 변제 수령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표현 수령권자를 예시하면 채권의 준점유자, 영수증 소지자, 증권적 채권 소지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채권의 준점유자라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지만 채권 증서를 소지하고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해서 준점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채무자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변제를 했는데 나중에 변제의 효력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준점유자도 표현 수령권자라고 해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준점유자가 반드시 채권 증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죠. 그래서 채무자가 준점유자를 진정한 채권자로 알고 선의무과실로 변제를 했다면 그 변제는 절대적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수증 소지자. 영수증은 채권 증서는 아니지만 채권 증서를 소지한 준점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증권적 채권 소지인 증권적 채권을 소지했다면 누군들 변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보다 확실한 채권자의 증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자의 경과실은 면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변제자가 선의무증과실이기만 하면은 변제는 절대적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의 경과실이 있더라도 유효하다는 거죠.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변제 수령권, 그러니까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무효인 변제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실질적인 이익 한도 내에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변제 수령권이 없는 무권한 자의 변제 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을 했다면 당연히 변제의 효력은 생깁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